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때 오늘 이 얘기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9월은 잔인한 달이다. 9월에는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시장이 주춤했다. 뭐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다 9월에 있었고, 지금 뭐 부동산 상업용 문제가 막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그런데 또 반면에는 코스피가 9월에 많이 상승을 하면서 2,700을 넘어설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좀 양반되는 분위기 가운데 일단 삼성전자 오늘 아주 시원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6% 상승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과연 시장의 흐름은 어딜 향해서 가게 될지 9월에 문을 여는 금요일 9월 1일자 기준으로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쩐지 이제 9월이 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사실 저는 지난주에 막 연준 얘기하고 할 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보지 마! 막 이러셨잖아요. 그치. 그리고 결국은 시장이 삼성전자가 돌아서 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상승을 딱 하는 날.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막 난립하던 이런 장이 좀 정리가 될 때 우리 시장 갈 거야 라고 하셨는데 올해 딱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요번 주 수요일 날에도 그 얘기를 했어. 대부분들 삼성전자 비관론에 영업이익도 잘못 나오는데 지금 나온 얘기 갖고 하지 마. 내가 오프 더 레코드로 이렇게 해서 2조에서 잘하면 3조짜리 장기 수주해 오든지 아니면 ARM 투자해서 지분 투자로 2조가 커지든지 해서 5조, 7조 나오면 그때 살래?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를 보고 우리가 삼성전자 7만 전자를 뚫는 날이 분명히 하루에 3 내지 5%가 오르는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했잖아. 그때 반대로 2차 전지는 완전히 죽여버릴 거야. 이게 그러한 파생에서 벌써 그런 작업을 하는 헤지펀드들이 외국에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겁내지 말자. 오늘 그날입니다. 3 내지 5%라고 하셨는데 6% 올랐어요 선생님. 와, 오늘은 근데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롱이고 2차 전지 숏인데 SK 하이닉스도 숏이야. 근데 그거는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HBM 관련돼 갖고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이거를 뭐 엔비디아에서 수주라든지 이런 근데 이런 게 벌써 해외 쪽에서는 벌써 돌았다고. 그러니까 장기 계약 가능성 나한테 얘기해 준 그쪽 실무자들 대충 보면 벌써 알고서 배팅한 것 같아. 이 얘기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10월부터 공급을 할 거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SK하이닉스가 독점으로 공급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공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호재,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는 모습이었죠. 자, 이번에 HBM 점유율이 50%가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AI용 가속기 양강업체인 AMD에 이어서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50% 가까이 가져가면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해도 SK하이닉스는 그걸 악재로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쪽 외국계 쪽에서 SK하이닉스 쇼 걸고 그거를 삼성전자를 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심하면 내가 SK하이닉스 12만 원을 먹을 거 없으니까 마치 현대차가 20만 원, 기아 9만 원대 열광할 때 때리듯이 시가상이 좀 못한 때려라. 그리고 삼성의 복수전이 밸류체인에서 심지어는 SFA 반도체 요걸로 바꾸면 이것도 패키징이거든.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SK하이닉스를 누르려고 그러려면 거기에 또 발주가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삼성전자 발주 연골고리가 급등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글로 바꿔드린 게 오늘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요? 저도 SFA 반도체 선생님 갑자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SFA 반도체가 나왔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치. 바로 그러니까 그게 삼성전자 밸류체인 연골고리 이게
딱 또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파도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그러면 오히려 그동안 주도했던 한미 반도체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주도했던 것도 몇 가지가 오히려 또 SK하이닉스 같이 숏이 걸리고 반사 이익 받는 게 이제 같은 그래서 요새 선수량이야. 미리 생각하고 IT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 그쵸. 오늘 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니까 그럼 SK하이닉스도 가겠네 하셨던 분들은 역으로 당한 거지. 당해버리는 거니까. 그럼 선생님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우리가 SFA 반도체 지난주에 매수 전략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계속해서 근데 가져갈까요? 크게 못 갈 것 같아. 왜요? 선생님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유입이 돼서 10조 원에 육박한다. 현재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3%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한 부품업체인 SFA 반도체는 더 상승폭이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4,900원 사서 6,000원 오면 또 팔래. SFA 반도체는? 그리고 이게 가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고점이 73,500원이거든. 네. 오늘 하루 만에 6% 올라서 71,000원이야. 그런데 그 이제 한 2, 3천 남았잖아. 이거 돌파 못하면 돌파하겠죠. 오늘은 급등했어. 근데 다음 주에 나스닥이 폭락을 해버리는 거야. 왜요? 나스닥이 지금 9일째 상승이야. 그 나스닥 상승할 동안 우리 삼성전자 못 간 거야.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제 14,000까지 왔어. 13,100에서. 근데 14,400이 이제 300포인트 남았거든? 직전 고점 돌파는 안 봐, 아직. 그러면 9월달 연준, 10월달 연준까지 나스닥이 14,000에서 14,000원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심지어 13,500까지 조정을 하면 삼성전자 7만전자 넘기는 쉬워. 73,000, 요걸 못 뚫는 거야. 73,500원이요? 7만 원 조금 넘었다가 6만 5천 원 갔다가 오늘 790만 주 나왔지. 이거 뚫으려면 2천만 주, 1000에서 2천만 주 하루에 매수 들어오면 이거 뚫어. 그리고 미국 시장이 빠지는데도 땡겨줘야 돼.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 미국 시장이 빠지는데 우리가 땡겨주려는 그런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게 확인이 언제야? 10월 5일에서 7일이라고. 지금 9월 1일인데 그러니까 한 달 한 10일 정도 남았잖아.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그동안 올랐던 부분 내가 잭슨 연준 이제 다 뭐 고용 지표 보지마. 이제 봐야 되는 게 있어. 뭐죠? 13일 날 CPI. CPI는 봐야지. 이건 봐야지.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공포 때 가장 공포 때 우리가 기계 언어로 연속으로 10일 빠졌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하는 게 8월 17일, 19일이었어. 네. 그때가 삼성전자가 65,800, 66,000원이야. 오늘 한 방에 보냈거든. 한 방에 보내긴 쉬워. 두 방, 세 방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CPI가 곧 이제 다가오잖아. 이거는 근데 그 사이에 나스닥은 올랐다고. 그러니까 애플 예를 들어서 애플이 170불 아래에서 185불까지는 쉬워. 네. 근데 여기서 190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서 5불 안에 넣다가 다시 이게 깨지면 이게 또 그리고 NVIDIA도 500불에서 자꾸 걸리는 거야. 응? 그러면 그동안 눌렀던 게 용수효과로 하루는 급등을 하지만 이제부터 올라가는 게 또다시 1% 안에서 올렸다 뺐다 하면서 한 달 반 가버리면. 그러니까 선생님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한 것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게 더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가 비차익에서 들어와야 되고 합성이 아니라 그리고 9월 14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야. 그때까지 오늘 매수가 790만 주야. 응? 이거 2배가 들어와야 돼. 그것도 연달아서. 연달아서. 그러면 선물에서
하방으로 스위칭한 애들이 다시 상방으로 돌리게 돼 있어. 그러면 선생님, 삼성전자의 상승을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주도주는 반도체에서 나온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개별적인 부분, 단발성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야. 나는 삼성전자하고 이런 게 해서 갈 것 같아. 그런데 그게 9월물이 아닌 12월물 갖고 할 것 같고. 좀 늘어질 것 같다. CPI 확인해 보고 삼성전자 실적까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의 연준에서 금리 중단 선언을 확인할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올리긴 쉬웠지만 한 달 반 동안 옆으로 눕는 거야. 그러면서 밑에 단에서 종목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위에는 좀 지켜주면서. 그러면은 밑에서 차별화가 된다는 건 반도체 부품 단, 뭐 이런.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 동무들, 내 밸류체인들. 근데 그제 반도체 아니 패키징. 테스터. 그래서 이게 롱쇼스로 바뀔 것 같아. 같은 IT 내에서도. 2차 전지는 그냥 쇼시고. 그러니까 내가 7월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그랬잖아. 네. 이때 150만 원 엔비디아, 삼성전자 임마발 저점. 그리고 요 28일 날이 150만 원이 90만 원대 빠지면서 숏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소외주의 테마 주장이 연출이 됐었거든. 그러면 이때 내가 이 얘기를 했을 거야. 여기서 150만 원과 90만 원 반이 125만 원이다. 그래서 100만 원과 11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삼성전자 땡기면서 이거를 이 하단을 죽이는지 봐라. 이게 9월에서 10월 달에 나올 것 같다. 파생해서 연결된 거다. 그게 이제 오늘 징후가 보인 거고. 오늘 삼성전자 6% 오를 때 에코프로 마이너스 6. 근데 이게 시동을 건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IT 속에서 분명히 올라가는 게 있어. SK하이닉스 친구들은 빠져. 그동안 올랐던. 그럼 삼성전자 밸류체인만 갈 것 같아. 나는 거기에 연결고리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또 파두, 코아시아 이런 거 찍어드린 거야. 코아시아, KEC는 아니에요? KEC는 제일 늦을 것 같아. 근데 가격은 가장 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벼운 것들이 먼저 평평평 나가주면서. 그때는 테마주들은 그런 것 같은데 밸류체인은 아닌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파두는 갈 것 같아, AD 테크놀로지랑. 근데 파두 오늘 매도 사인 냈어. 그러니까요. 갈 것 같은데 왜 매도해요? 삼성전자가 올라서 횡보할 동안 파두도 그럴까봐? 아니,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파생을 하면 오늘이 꼭지 찍은 거일 수도 있어. 왜요? 아니 9월 만기 때까지 또 이게 또 이렇게 합성돼 있어. 8월 30일이 나스닥이 급등한 날이야. 네. 그래서 이날 좋았어. 아침에 337.7까지 가고, 그러면서 상방 콜이 300에서 500%가 났어. 그때 잭슨홀 미팅 다음에. 이날 고가에서 3 급락을 시켜버린 거야. 이 에너지의 고점을 오늘 딱 뚫은 거야. 삼성전자 덕분에. 그래서 339까지 갔었어. 선물이. 네. 오늘 종가가 337.85야. 종가에서는 조금 내려. 여기하고 똑같아. 8월 30일 고점. 여기 고점.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저걸 생각해야 돼. 9월물이 마감이 되고 12월물을 롤오버 시켜. 그러면 또 9월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동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2차 전지를 선물을 선물을 매도했어. 네. 선물을 때렸단 말이야. 그러면 삼성전자 매수, 우리 눈에는 삼성전자 매수니까 괜찮다 하지만 선물 매도가 레버리지 더 큰 거야. 그래서 3조 외국인이 매도한 거야. 이게 8월 17일, 18일부터 바뀐 거야. 그래서 매도를 청산하면서 매수를 살짝 바꾸는데
그럴 때 시세 죽이는 걸 삼성전자를 눌러버린 거야. 삼성전자가 안 사주거나 계속 눌러버리거나 ETF로 EM이라든지 EWI를 죽이면서 시장을 죽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삼성전자 매도한 사람들이 청산하면 좋아.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건 금융투자야. 금융투자는 어떻게 했냐면 삼성전자를 계속 때렸어. 주도적으로 때렸어. 그러면서 밑에 단의 선물을 왕창 매수한 거야. 얘네들 평균 단가 이게 326에서 330 사이야. 여기서 지금 오늘 339까지 땡기면서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떤 구도냐면 삼성전자 매도 선물 매수야. 이게 또 롤오버 되지 않고 청산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 삼성전자 매도가 어떻게 돼? 환매수가 되지. 그게 나는 땡김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땡금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땡기는데 선물 매수한 거를 청산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포지션을 정리하는 개념이거든. 네. 그래서 내가 비차익 얘기한 거야. 이 청산하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갖다 예를 들어서 비차익 매수로 바꾸면 이건 크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포지션 없이 그냥 매수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또 합성을 걸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포지션에 이런 시소 게임만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나만 가면 안 돼. 지수 가려면 자동차 가져야 돼. 근데 선생님 자동차 분위기 좋잖아요.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현대차가 연말에 시속 80km 자율주행 할 겁니다 하면서 현대 오토에버 짜장 가지고. 근데 현대차 기아 가디? 예, 현대 오토에버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코어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짜장 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지금 자동차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지수 20개 종목의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수 200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SK 근데 삼성전자 갈리잖아 SK하이닉스도. 그렇죠. 그럼 2차 전지가 또 내려가. 그러면 자동차도. 이걸 올리려고 그러면 자동차라도 카바가 해줘야 돼. 근데 자동차도 지금 시옥 걸고 있다고. 자동차 20만 원, 현대차 기아 때가 가장 삼성전자는 죽지만 자동차 뭐 제일 실적 삼성전자 저리 가라다. 뭐 실적 최고다. 근데 결론은 뭐야? 그때가 꼭지야.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 피크아웃 찍었다. 그러니까 현대차 피크아웃 찍었다. 이제는 떨어질만 남았다. 그러면서 벌써 2만 원이 빠지고 9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빠진 거야. 시차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서 올라가는 건 밸류체인,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를 현대차하고 니꼬로로 보지 마. 현대차는 대장주로서 어떤 완성차 개념이고 현대 오토에버는 부품단의 밸류체인에 갖다 얘기해서 오토 자율자동차의 연골고리의 대장주라고 보자고. 그러니까 부품단의 세력의 대장주다. 그게 13만 원에서 지금 19만 원까지. 그래서 오늘 70에서 100%다 때려버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다음이 그런 쪽이 하이비전, 유비벨록스, 띵크웨어 이런 쪽이잖아.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자동차 부품다. 부품단이지만 빅데이터라고. 그 자유자유 사진을 찍고 정보를 모아놓고 쌍방향 모으고 이게 테슬라가 지금 그거를 빅데이터를 해갖고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을 하는 것 같이 이거를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은 현대오토에버잖아. 그리고 그 아이나비 갖고 블랙박스 해갖고 쌍방향 하는 게 유비벨럭스하고 띵크웨어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는데 이게 자동차 완성차를 끌고 가질 않아. 그러면 왕선차가 가려고 그러면 어디서 뭔가 풀어줘야 돼. 지금 예를 들어서 러시아 지금 공장 뭐 메가 한다고 그러고 중국 뭐 현대차 봐. 그러면 유럽하고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줄어드는 거야. 테슬라 잡아먹고 그럼 왜 줄어들까? 미국에서 왜 줄어들 것 같아?
글쎄요. 왜 그럴까요? 시장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아니면 바이든의 먹는 값하고 집 렌트 값이 너무 급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월급은 그거를 못 따라가. 그럼 가처분 소득이 정해졌는데 차를 살 돈이 없는 거. 아니지. 렌트하고 먹을까가 우선이니까 뭘 줄여? 이거는 줄일 수 없잖아. 집 사는 거 줄일 거야? 자동차에서 뭐 집에 자동차에서 살 거야? 집에서 살아야지. 집에서 살아야지.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 넓어가지고 차가 없으면 못 다닌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는 개념. 그러니까 유가래도 좀 더 싸지고 그러면 가솔린 값 더 싸지면 그나마 유지비는 유지해서 그나마 하지만 신규 교체 수요는 없어지고 우선순위가 있는 걸 쓴다 이거죠. 그렇지. 새 차에 대한 니즈가 없어진다. 그렇지. 허리띠를 졸라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제일 우선순위가 GM이나 지네나라 건 사지만 우리 한국 거를 수입차를 안 산다 이거지. 거기서 걸리는 것 같아. 아 그러네. 일단 소비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니면 선생님 인구가 많은 인도 이런 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줄어드는 거 인도 커버 못해. 근데 인도 또 구매력이 인구는 많다고 해도. 그렇지. 많지, 그러니까 많지. 지금 미국에서의 그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소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 그쵸, 좀 살만해야 차도 바꾸고 뭐 또 하고 여윳돈이 있어야 그런 걸 하니까. 지금 그 렌트값, 집값 올라가는 속도 보면 그러면 이번에 CPI 올라가겠네. 그래서 9, 10월 달이 또 머리에 쥐나. 나 9월에 첫 번째 방송을 되게 아름답고 신나고 막 기운차게 하고 싶었는데 또 쥐가 나네. 그래서 오늘 주도주 얘기해줬어 시장이. 삼성전자? 아니 네옴시티. 네옴시티? 그러니까 내년도 총선 반영된 전략. 그럼 우리 네옴시티 가기 전에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 전략 한번 쫙 풀어놔 주시고. 그래서 삼성의 부품단과 삼성과 합작해서 할 수 있는 밸류체인만 하자고. 그게 나는 SFA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렇게 세 개만 찍어줄게.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하나 더, SFA 반도체. 그리고 파두는 얼마나 건방지냐면 건방진 파도. 건방지냐면 삼성전자 SK이 하는 거의 목을 내가 하겠어. 와우. 얘네도 대단하네. 멋지다. 약간 약간 그런 거잖아. 우리가 KBS 경제뉴스 먹을 거야. 그래서 넘버 3가 등장한 거야. 근데 그걸 정말 시장에서 그렇게 쳐줘요? 아직 안 쳐져. 난 파도에 우리를 비교하는 거 조금 자존심 상하네. 아니 근데 투자자들 해외에서 보는 시각에서 그걸 전략적 투자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안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파도 에너지를 9, 10월 달에 그 ARM 그 나스닥 상장 분위기 잡을 때 같이 잡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 나스닥 ARM 상장하는 거 관련해서 그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니까 파두는 일단 지금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 아니 50%는 냅둬. 50% 갖고 오늘 43,000에 팔으라고 했어. 39,000에 또 사라고 했어. 파도 타자고. 파도는 파도 타자. 뭐 말이 뭐 비슷하고. 오케이. 파도 타기. 파도 타기. 그러자고. 이게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 파도 타는 세력들이. 제가 또 그 블랙록 정보는 좀 친분이 있어서 많이 받고 요번에 삼성전자 그 국내 어널리스트 얘기하는 것보다 좀 어떤 분은 허황되다 말도 안 된다 하신 분도 계셨어. 욕도 하고 뭐 다들 2조인데 저 사람은 둥그런 같은 얘기를 하냐. 그런데 거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 바다 업력에서 그나마 제가 먹고 살게끔 해주는 그러한 헤지펀드들 그 CIO들이 있거든. 걔네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도 내가 감은 있잖아. 뉘앙스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 걸 들으면 블랙록이 언제쯤 딱 날짜도 맞췄어. 9월 30일 작년도. 이제는 앞으로 20조 사준답니다. 그럼 선생님 파두를 39,000원이면 이제 신규 진입해서 이렇게 50%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타도 타도 괜찮아요. 돼. 근데 이거를 넘버 3를 얘가 심지어는 목표가 넘버 2로 가려고 그러니까 오. 말이 안 되지. 그쵸. 근데 넘버 2로 가면 얘는 얼마 가냐? 에스카니스를 능가하게 된다고. 엄청나겠지. 그 게임이 성공하나 보자고요. 그리고 이거 주체는 외국계입니다. 흑석동 사시는 분들. 그래서 사고 파고를 한번 해보자고. 그 전에 AD 테크놀로지는 오늘 보니까 10%대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 이제 좀 상승한 이후로 조금 한동안 좀 흘러내렸는데 이번에 상승은 거래량이 조금 붙었으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볼까요? AD 테크놀로지도 처음에 작년도 시어보는 제일 먼저 간 종목인데 그동안 죽었고 여기에 그때 서러움 받던 한미반도체, SNS 텍, 칩셋 미디어가 날아갔단 말이야. 여기는 약간 이쪽에서도 선수의 교체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복수 열전을 한다고. 이제 차례가 왔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붙었던 사람들의 영광은 끝나고 이제 삼성에 붙거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 AD 테크놀로지는 22,000원대 우리가 사자 그랬잖아. 28,000원 뚫나 보자. 오, 그럼 목표가 28,000원? 28,000원 3만원에서 한번 반은 팔아놓고 3만원 뚫으면 이게 진짜야. 3만원 뚫는 순간에 제2의 한미반도체야. 5만원. 그것도 9, 10월달 2달 동안 그 삼성전자가 이번 고점을 돌파해서 7만 5천을 뚫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진짜 수주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수치가 3, 4분기가 대충 10월 5일에서 7일인데 예측이 2조거든요. 거기서 장기 계약을 2조나 3조 따서 5조가 발표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또 부품 밸류 체인도 막 그냥 내 새끼들 뭐 해갖고 하청 주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쪽만 압축된 상승장이 가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서름 받던 애들이 날아가고 그동안 각광받던 애들은 쪼그라들고 교체 수요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보자고요.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코아시아 전략. 코아시아도 삼성 바라보기 옛날 가온칩스 코아시아가 같이 갔어. 그리고 코아시아는 진짜 운이 없어. 진짜 운이 없어. 왜 운이 없어요? 신성 델타테크하고 코아시아가 시가총액이 2천억으로 같았어. 근데 이 코아시아가 신성 델타테크한테 그 초전도체 관련된 그 지분을 52억에 팔았어. 52억이 뭐라고? 왜 그랬대?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이 52억에 판 언제 팔았대요? 초전도체 뜨기 바로 전에 팔았으면은 이제 통곡한다. 그 전에 아, 2021년에 팔았어. 그땐 잘 팔았다고 했겠지. 그치. 뭔가 새롭게 투자하고 나는 저런 거 뜬구름 같은 거는 하고 하던 거 열심히 하나만 파겠어 했는데 그 2천억이던 신성 델타테크가 이것도 7월 26일 기준으로 소외주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400%. 2천억이 6천억 됐어. 와, 신성 델타테크는 진짜 짱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운빨이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알았을까? 몰랐었다고 봐. 그치. 그런데 그 52억이라는 그 에너지가 4천억을 늘려버린 거야. 그 코아시아는 어떻게 돼?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 더 안 된 거야. 더 안 된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복수 열전이 나와. 오늘 코아시아도 좀 제법 올랐을 거야. 1,000원 이상 올랐네. 그래서 코아시아도 신선 델타테크하고는 안 되겠지. 그거 너무 마음 아프다. 아유. 대신 음. 14,000-15,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초전도체 살짝 얘기하면 이번에 LK99 검증이가 국내 4곳에서 제한 시험을 했는데 초전도성 사례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초전도체는 빠이빠이? 아니지. 걔네들 이게 양자 물리학 생각이 현실화된다. 여러분들 그 어떤 그 영화가 있었을 거야. 그 사이코가 좋아 그 여자 주인공 그 문제 많은 거 그 이름 뭐 서혜진가 서재 뭐 있어 계셔. 그분이 주인공. 사이코지만 괜찮아. 서예지. 그분이 주인공인 그 드라마가 있었어. 그 무슨 클럽 룸사롱 얘기야. 양자 물리학일 거야.
화장 여기 눈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어, 나오는. 양자 물리학일 거야. 오. 근데 거기에 생각이 현실화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중졸인 그 주인공 남자가 말을 잘해. 파주 같은 사람이네. 생각이 이거 양자 물리학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초전들 이 사람들은 실패할 거라고 그랬잖아. 생각이 그 생각하면 요리 레시피가 그렇게 가. 초전대들도 없어 이거 아니야라고 결론 날 거라고까지 예언했어. 그게 나온 거야.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또 그 과학 집단들이 분명히 이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된다 뉴스 또 한 달에 나온다. 그럼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악재 때 사고. 예. 근데 이제 두려운 게 그거예요. 선생님 이러다 진짜 아니구나가 돼서 소멸될 때 내가 마지막 폭탄을 잡고 있는 사람일까봐. 근데 그 마지막 장들이 그 예를 들어서 파워롯이 2만 원대 100% 매도했어야 되고 7천 원대는 해도 소멸돼도 괜찮아. 그 정도 가격대는. 소멸돼도 괜찮고 이제 다른 재료가 또 있어. 그러니까 요 가격대는 초전도체가 아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영역이라든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도 괜찮은 위치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탑 엔지니어라고 엮어서 또 뭐 하려고 그래. 교집합이 또 있구나. 그러니까 갖다 해서 파워로직스 대주주가 탑 엔지니어링이야. 파워로직스 갖고 신나게 팔아먹었다고. 급등 때. 그래갖고 탑 엔지니어링 살리려고 무슨 작업을 또 하려고 그래. 그럴 때 또 포장지 또 예쁘게 다른 걸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고려제강이 예를 들어서 초전됐지만 이번에는 가덕도로 난 할 것 같거든. 마찬가지 원익PN이도 또 7, 8천 원대는 그거 상관없어. 다른 포장지가 또 있어. 그런 거 사놓고 얘도 또 12,000원, 13,000원 또 온다. 그러니까 어디 테마에 복합적으로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위치가 제일 중요해.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고가보다 바닥에서 지금 그 52주 최저가 수준. 그럼 거기서는 거래가 없고 털릴 사람 다 털리고 거기서 사놓으면 또 다른 테마로 으쌰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의 힘을 이제 파도가 먹으려고 어깨 위로 올라서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파도는 지네들 그렇게 자신감이 내주도 보면 본인들은 없어. 뒤에서 그걸 밀어줄 테니까 해봐라는 팀이.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단단한 캐시카우잖아요. SK그룹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쭈그러들까요? 나는 중요한 게 전략적 투자가가 붙은 게 중요하다고 봐. 근데 SK하이닉스는 그런 반격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거기는 전략적 투자가 아니 뭐니 이미 그 마당이 있어갖고 침범을 못해. 웬만한 갖다해서 블랙록도 침범 못해. 그래도 자기들이 바운더리가 있는데 시장이 쪼그라들고 내가 위축되려고 하면 그들도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도 거버넌스 게임 얘기하는 거야. 대주주들끼리를 이간시키고 있어. SK? 아니 파도. 파도.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갖고 서로 배신 때리고 지분하고 키워서 줄 테니까 하고 여기서 사단이 나는 거야. 그러면 또 이게 전략적 투자가가 그러니까 기업 사냥꾼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해서 주가를 하면 눈에 콩깍붙이 얘기하고 막 이래놓고 앞으로 날 믿어 적어놓고 지네들은 또 엑스트하고 나가봐.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게임이 한 1년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포장지를 9, 10월 달에 삼성전자하고 같이 포장을 할 것 같아. 그 게임이 지금 해치에서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이거는 그냥 제가 시장 조사관으로서 조사한 내용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선생님 삼성전자가 진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HBM3 공급 계열 체결뿐만 아니라 폴더블폰 유럽에서 초기 판매 신기록을 기록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생산 공장에 투입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건 8월 30일에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2025년도 가전 제조하는 로봇계를 투입할 거다. 등등 이제 또 로봇 섹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이제
갑자기 또 급등을 했으니까 난- 삼성 연결고리 있는 로봇주. 근데 그게 벌써 레인보우를 할 거니 마음 로봇을 할 거니 마음 AI 할 거니 많이 오르긴 했는데 나는 안 할래. RS 오토메이션, 아니 나는 반대로 코리아 서킷 할래. 코리아 서킷. 응. 왜요? 그 폴더폰 네 얘기해줬잖아. 폴더폰은 꿈이 힌지잖아. 로봇 쪽 하지 말고요? 어. 선생님 로봇 이번에 두산 로보티스 상장 관련해가지고 이쪽이 그래도 유망하다라고 로봇 섹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급등 때 매도잖아. 매도하셨어요? 어. 매도지. 큐렉스 매도하고 거기서는 이제 수수용 로봇 좀 남았고 고용하고 코렌테.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잘 얘기했어. 힌지, 폴더폰. 그러면 코리아 서킷가 지금 한 달 내내 떨어졌어. KH바텍. KH바텍 코리아 서킷. 이렇게. KH바텍 코리아 서킷. KH바텍 위치 좀 어때요, 선생님? 그러니까 위치가 좋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방송 중에 언급을 안 한 종목이 좀 오래됐다라고 생각하면 위치가 봐봐. 미치더라고요. 한 달만 22,000원짜리가 14,000-15,000원까지 빠졌어. 그냥 이렇게 절벽입니다. KH바텍? KH. 와. 응. 가격 메리트는 굉장히 121선 완전 밑에 있네요. 그치. 그러면 요거 18,900원 팔래. 2만 원이면 감사합니다. 다 털래. 근데 이번에 애플 신제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붙든 저기 붙든 이제 폴더폰이 이슈되면 뭘 또 선택하겠니? 그렇죠. 그 KH바트 힌지. 그러니까 로봇 쪽은 이미 지금 이슈화가 됐으니까. 그리고 요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니 그저께는 우리가 로봇 얘기했니? 자율자동차 맞아, 그거 얘기했지. 근데 그 다음에 삼성이 근데 난 삼성이 뭐 간다 그러고 뭐 식당 바꾼다 해서 매출이 확 일어나.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이 상한가를 친 거야. 상한가 그 다음이 갑갑하다고 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갈지 몰랐어. 그래서 저 실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삼성하고 코어니까 이런 게임이 나오잖아. 이게 테마장 같단 말이야. 실적은 아직도 한참 멀었어. 진짜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급등 시에는 요새는 따라가는 장이 아니더라. 그러면 지금 아이디어가 KH바텍,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 위치 어때요? 똑같아. 똑같아요. 요새 그래서 이런 종목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계속 떨어져. 그리고 120 밑이야. 그러다가 거래가 탁 치면서 밑에 끌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요게 20-30% 먹기는 딱 좋아. 그리고 진짜 주도주는 60%까지 갈 수도 있어. 이런 게임 하는 게 지금 테마장에서 미리 생각하고 순환. 이런 분이 돌아가면서 잘 하는 게임이야. 확인하고 좋다고 시장에 따라서 60% 올라가 따라가. 역사이클 걸리는 거야. 여기서 10% 가면 못 팔아. 그러다 걸려서 마이너스 또 10에서 20대. 이게 3개월 가버리는 거야. 그때 내가 팔고 나온 게 가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순환은 다음 타자는 안 올라간 거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네옴시티가 몇 개월이냐? 작년 11월 달 그 빈산 왔을 때 꼭지 치고 나서 지금 12, 1, 2, 3, 4, 5, 6, 7, 8 9개월 만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어. 거의